최근 멜버른에 위치한 유명 대학 부속 병원의 한 한국인 할아버지 환자가 링거를 꽂은 채로 의사들에게 호통을 치는 모습이 전 세계인들의 SNS에 생중계되며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었고 한국 할아버지의 모습에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도대체 그 영상은 어떤 내용이었고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연명치료나 회복수술이 힘든 환자들만 모이는 특수한 병실에 한 소녀가 입원해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자고 있는 소녀의 뺨과 턱에는 한눈에 보아도 사람 머리보다 큰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소녀가 앓고 있는 병은 세포가 과하게 증식해 뭉쳐있는 종양 중 악성 종양암의 일종으로 주로 큰 림프선이 위치해 있는 목 부근에서 발견되는 병입니다. 악성 종양은 평균적으로 48개월 사이에 2배로 커지고 빠르면 한 달 새에 2배가 되기도 합니다. 귀 앞, 턱 및 구강저에서 천천히 자라나는 덩어리 형태가 발견됩니다. 주위 조직을 잘 파고들기 때문에 혈관이나 림프관에 들어가 온몸을 돌며 암이 전이되죠. 소녀의 나이는 무척 어리고 또한 이미 쇠약해졌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악성 종양이 퍼져버려 많은 수술을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수술 기대치가 낮은 상태였습니다. 매우 위험해 보이는 상태이지만 더 이상의 치료도 가망이 없다 판단한 의료진들은 회진을 온 후 소녀의 부모님에게 이제 포기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건네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소녀의 옆자리에 모든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한국인 할아버지가 링거를 꽂은 채로 소녀와 의사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호주 의사들은 링거를 꽂은 채로 일어나면 안 된다며 간호사들까지 합세해 한국인 할아버지를 말리려고 하지만 그런 할아버지는 척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소녀의 옆에 있던 의사들을 향해 호통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아무도 한국 할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이곳 멜버른의 한 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던 것이었을까요? 실제 멜버른 종합병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시작돼 화제가 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로산나 부인은 6살 제이미의 엄마입니다. 그녀는 뼛속 깊이 호주 사람입니다. 로산나 부인은 호주인으로 태어났지만 현재는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주를 떠나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는 것이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녀와 딸에게 큰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딸인 제이미는 특별한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악성 암세포와 거인병이 결합된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이미의 희귀병은 처음에는 작은 증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는 처음에 그것을 모기 물림이나 벌레에 물린 것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이미의 증상은 점차 악화되었고 결국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주나 유럽과 같은 나라에서는 심각하지 않은 증상이라면 병원을 찾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제이미의 부모 역시 그런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로산나 부인은 말합니다. 제 딸아이는 뺨과 목 주변에 퍼지는 악성 암세포와 거인병이 합쳐진 희귀병을 앓는 아이였어요. 대부분의 암세포가 피부 표면으로 보이만큼 직접 크기가 커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성 종양으로 인하여 크기가 계속해서 커지는 거인병 증상에 암이 더해진 아이였죠. 태어나고 약 5살 정도까지는 눈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어느 날 딸이 계속된 것 턱을 긁어서 살펴봤더니 이미 이러한 희귀병 증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상당히 작은 암세포의 크기에 그저 모기에 물렸거나 벌레에 물린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벌에 물린 곳에 바르는 약만 아이에게 발라주었을 뿐 딱히 아무런 치료도 시도하지 않았어요. 물론 곧바로 병원에 갔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호주에서는 정말 너무나 힘든 병이 증상이 아니라면 병원에 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에 저 또한 이러한 생각에 아이를 병원에 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유럽권에서는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한국과는 다르게 심각하게 아프다 하더라도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로산나 부인의 말처럼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등지의 나라는 의료 민영화를 실시하기 때문에 의료 불평등이 심한 나라로 알려져 있죠. 정말 큰 문제는 높은 보험료입니다. 실제 미국 국민 가운데 4,700만 명은 보험료가 비싸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죠.
그나마 의료보험에 들어있어도 고가의 병원비로 인해 제대로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국민들도 1,800만 명에 달합니다. 맹장 수술 같은 한국에서는 간단한 아무것도 아닌 수술도 유럽에서 수술 받는다면 몇천만 원은 우습게 나갑니다. 그래서 병을 키우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역시나 호주에서도 정말 너무나 힘든 병이 증상이 아니라면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병원비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이미의 부모 또한 이러한 큰 어려움에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에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이미와 그의 남편은 이미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 사용한 병원비로 인해 갚아야 할 대출금이 너무 많았고 그러한 병원비를 무려 5년 동안 갚아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딸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로산나 부인은 딸의 병이 큰 병이 아니길 기도하는 것 밖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산나 부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로산나 부인의 딸이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전화를 준 선생님은 로산나의 딸 제이미가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첫 체육 수업을 진행했는데 목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이상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면 혹시 딸에게 무슨 장애가 있는지 물어보는 전화였습니다. 그때는 제이미가 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기에 로산나는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제이미의 뺨과 목 부분이 점점 까맣게 변해가고 이상한 혹 같은 것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지금 바로 집으로 돌려보낼 테니 곧바로 종합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로산나 부인은 너무나 다급한 마음에 곧바로 학교로 차를 몰고 직접 딸을 데리러 갔습니다. 아침에 학교를 데려다 줄 때만 해도 정상적으로 보였던 딸이었는데 몇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보니 딸의 뺨과 목 한 부분이 한눈에 보아도 비정상적인 크기로 부어올라 커져 있던 것뿐만 아니라 까맣게 변하고 있는 것이 로산나 부인의 눈에도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때쯤 로산나 부인은 제이미에게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로산나 부인은 제이미를 곧바로 응급실에 데려갈 수 있는 병원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단은 급한 마음에 제이미를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 딸에 대한 상태와 사진을 보내주면서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로산나 부인의 남편은 그저 당연히 성장하는 시기이니 어처구니 없는 소리만 늘어놓으면 또 로산나에게 잔소리를 했기 때문에 로산나는 더는 남편과의 대화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로산나 부인은 곧바로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멜버른의 큰 병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던 병원이었기에 병원에 도착하면 제이미의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곧바로 치료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제이미의 뺨과 목의 진단과 함께 일부 조직 검사를 실시한 멜버른 병원의 의사는 아무래도 희귀병 중 하나인 거인병과 합쳐져서 특정 부위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증상이 확인된다면서 두 가지 병이 복합적으로 합쳐진 상황이라 지금으로서는 자신들도 어떻게 치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여준 제이미의 목 부분 엑스레이 사진은 무언가 알 수 없는 흰색 덩어리로 보이는 것들이 땀과 턱 전체 부위에 퍼져 있는 것이 눈으로도 보일 정도였고 진단을 해주신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 선생님들까지 오셔서 복합적인 치료 회의를 하셨지만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을 하시더군요. 다급한 마음에 로산나 부인은 화를 내보기도 했지만 이미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멜버른 병원에선 치료 계획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자 로산나 부인은 급한 때로 제이미를 중환자실에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제이미의 담당 의사는 그렇게 원하시면 일단은 병원 중환자실을 통해서 입원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아마 이대로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입원비가 하루마다 청구되니 그것만 괜찮으면 지금 당장 입원 처리를 해주겠다는 다소 무신경한 발언만을 해주시더군요. 하지만 그저 병원 입원실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제이미를 보니 병원에 늦게 데려온 본인 탓인 것만 같아 로산나 부인은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제이미에게는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무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병원 입원실에서 받고 상황을 지켜보던 담당 의사분께서는 제이미의 목에 있던 암 덩어리가 머리로도 올라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면서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로산나 부인에게 전했습니다. 그 뒤 제이미는 치료도 수술도 진행하지 못하는 환자들만 모인 절망적인 병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로산나 부인 로선은 어쩔 도리가 없었고 그저 마음의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이미가 입원해 있던 병실로 나이 많은 한국인 할아버지가 새로 입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다는 할아버지는 이미 저는 치료할 수 없는 위암의 단계지만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로산나 부인 또한 제이미의 증상을 보여주면서 슬픈 대화를 이어가던 찰나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제이미의 목을 유심히 보시더니 잠깐 가까이에서 봐도 되겠냐는 말을 하셨습니다. 당황스럽고 놀란 마음의 할아버지께 제이미를 가까이 보여드렸고 그 뒤 할아버지께서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암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말씀을 이어 나가셨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에 있을 당시 한 신경 전문 종합병원에서 30여 년을 넘게 의사로 생활해온 의사분이셨다면서 자신의 소견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절대 암이 아니니 다시 재진단을 받아보라는 분노한 듯한 말을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의사를 하셨다는 할아버지의 강한 요청으로 병원에서 재진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곳에 있던 의사분들과 함께 딸에 대한 회의를 하셨지만 그곳의 호주 의사분들은 제이미의 목에 있는 것의 병명은 자신들은 틀리지 않았다는 말만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잠깐의 실랑이가 벌어진 뒤 호주의 의사분들도 할아버지가 의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어느 정도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얼마 되기 전에는 호주 병원 측의 도움과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재진단을 받은 뒤 수술이 가능하다는 오진을 인정했습니다. 김호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인 할아버지께서는 역시 자신의 예상대로 암덩어리가 아닌 단순 퇴지종양이었다면서 시술 뒤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제이미의 목 부위 피부는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로산나 부인을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김호천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제이미는 병원 측의 예상과 달리 아직도 건강하며 곧 재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한국인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처구니 없는 오진으로 로산나 부인은 소중한 제이미를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로산나 부인은 한국인 할아버지로 인해 바뀐 인생과 제이미의 인생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혁신적이며 효율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의료기술 분야에서 로봇 기술과 의료 영상 기술을 활용하여 정밀한 진료와 수술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환자들의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건강기록이 HR 시스템을 통해 환자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의사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효과적인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한국은 생명공학 및 유전자 치료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유전병의 예방과 치료를 향상시키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첨단 기술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진료를 추구하며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데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의료 서비스는 몇 가지 부족한 점을 안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체계가 복잡하며 보험료와 의료비가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의료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여 상위 계층은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누리지만 하위 계층은 접근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구나 원격 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개발되지 않아 특히 COVID-19와 같은 상황에서 의료 접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료 서비스는 고가의 병원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 이용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상황을 겪고 있어 의료 불평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접한 해외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맞아요. 한국의 의료 기술은 정말 놀라워요. 지금 이야기의 한국 할아버지처럼 한국 의료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또 한국은 로봇 기술을 사용한 수술이나 의료 영상 기술의 발전이 빠른 나라입니다. 제이미 같은 악성 종양 환자들에게 큰 희망을 줄 것 같아요. 또한 한국은 전자건강기록 시스템으로 의사와 환자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의 의료 기술은 정말 첨단이에요. 하지만 미국의 의료보험 문제는 정말 심각하죠. 보험료와 의료비가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의료 불평등이 큰 문제로 떠올라요. 때문에 치료 시기는 놓치는 일도 많은 것 같네요. 저는 평소 한국의 유전자 치료 연구에 대해서도 들어봤는데 미래의 의학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유전병 예방과 기타 질병에 대한 치료에 대한 연구가 흥미로워요. 미국의 의료 불평등 문제도 심각해 보여요. 돈이 많고 부유한 상위 계층은 최고 수준의 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서민 즉 하위 계층은 의료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와 같은 이야기로 인해 많은 해외 사람들이 더욱 한국의 의료 서비스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는 한국의 혁신적인 의료 기술과 효율적인 서비스에 감탄하며 인정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미국의 의료 서비스의 단점에 대한 이야기는 해외 네티즌 중 일부는 공감하며 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체계와 의료비 부담, 의료 불평등 문제 등은 미국에서도 잘 알려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 네티즌들 역시 미국의 의료제도 문제에 대한 반응이 다양할 것입니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밀한 의료 영상 기술을 통해 환자들의 건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질병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의료 정보의 디지털화로 환자와 의료진 간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져 더 나은 치료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 서비스는 정말 놀라울 만큼 혁신적이며 우리나라가 긍정적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이슈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